여러분 모두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생물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계속 진화한다는 것인데요. 이 진화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진화에 의해 100년 뒤 지금과 다른 모습이 될 거라 예상되는 7종의 동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쥐. 쥐는 언뜻 보기에 귀엽고 사람에게 무해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외견과는 반대로 쥐는 오랜 기간 동안 인간에게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수확물을 전멸시켰으며 전선을 물어뜯고 식량을 오염시켜 질병을 퍼뜨렸습니다. 이 귀엽고 작은 동물은 이러한 여러 위험들을 내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쥐약으로도 대처가 가능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어요. 쥐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흔히 와파린이 사용되는데 유럽 쪽의 연구에 의하면 더 이상 그것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합니다. 독일과 스페인의 집쥐들이 와파린에 무려 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떤 개체의 특정 유전자가 변화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유전자는 이전까지만 해도 알제리 쥐 고유의 특성으로 알려져 있던 것인데 이 말인즉 이종 교배가 쥐를 진화시켰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100년 뒤 인간은 식량과 거처를 빼앗으러 오는 쥐들의 군단과 마주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코끼리. 우리들은 모두 어린 시절부터 코끼리가 지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보는 것만으로도 그 사실이 정말인지 확인하기에는 충분하겠죠? 높이는 약 3m, 체중은 수톤에 이릅니다. 이들은 커다란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커다란 상아는 암거래에 이용되어 엄청난 가격이 붙기 때문에 밀렵자들의 표적이 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코끼리의 엄니가 점점 작아지게 된 원인입니다. 확실하게 진화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밀렵자들은 큰 상아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이빨이 작거나 없는 코끼리는 노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 상아가 작거나 심지어는 상아가 없는 코끼리의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되어 큰 상아를 가지지 않은 자손이 태어나는 겁니다. 만약 밀렵으로 인해 코끼리들이 완전히 멸종되지만 않는다면 장래 후세의 사람들은 이빨이 없는 코끼리를 보게 될 수도 있겠네요. 달팽이. 코끼리가 지상에서 가장 큰 생물이라고 한다면 달팽이는 아마도 가장 작은 생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 작고 느린 생물도 마찬가지로 진화의 물길을 타고 있습니다. 숲을 산책할 때나 정원에 있을 때 아마 여러분도 이 미끈한 생물과 마주친 적이 있을 거예요. 주로 어둡고 습기가 많은 곳에서 썩은 식물을 먹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달팽이들은 이러한 행동을 통해 환경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정원의 작은 주민들을 변화시킨 거죠. 만약 달팽이를 수십 년 동안 관찰했다면 그들에게 어떤 진화적인 변화가 나타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날씨가 서서히 변화하며 태양 활동이 강해진 탓에 정원의 달팽이는 색이 흐려졌습니다. 껍데기의 줄무늬를 한번 보세요. 1960년대 것과 비교해보니 색이 옅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모두 앞뒤가 맞습니다. 짙은 검은색은 열이 쌓이기 쉽기 때문에 달팽이도 산채로 자신의 껍질 속에서 익혀지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런 이유로 100년 뒤에는 분명 대부분의 달팽이가 지금보다 색이 흐려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거미. 사진이나 영상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독거미는 정말 무섭습니다. 꼭 거미 공포증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큰 거미를 본다면 소름이 끼쳐서 당장 없애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낄 텐데요. 그럼 이 생물에게는 앞으로 10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다행히도 그들이 코끼리만큼 크기가 커질 확률은 아주 적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근처에서 서식하는 것은 거미를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도시에 사는 인간에 의해 거미는 급속도로 진화하고 있어요. 살아남기 위해 더 빨라지고 똑똑해질 필요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 진화의 과정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더 커질 뿐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독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즉, 인간과 가깝게 사는 거미는 인간에 대항하기 위해 독을 분비하는 방법을 습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상상하는 거는 그만할까요? 인간. 진화를 이야기한다면 우리 인간을 빼놓을 수 없겠죠? 인간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길고도 복잡한 진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똑바로 설 수 있고 뛰어난 커뮤니케이션은 물론 물건을 집을 수 있는 손가락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은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요? 인간의 진화에는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렇더라도 역시 다소의 변화는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시 앞으로 100년 동안에도 이런 가능성들이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와 함께 피부색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날씨의 변화와 강한 태양 활동으로 인해 지구에 사는 인간의 피부색 또한 점점 옅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화성에 가게 된다면 붉은 행성의 개척자들은 새로운 주거 환경에 다시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화성은 중력이 적기 때문에 화성인들은 키가 더 커질 것이고 그 눈동자는 새로운 세계에 순응하기 위해 붉은색으로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곰. 어떤 곰은 숲속에 살며 쓰레기를 긁어모으기도 하고 동화에서는 말하는 호랑이와 돼지, 토끼의 친구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현대에는 북극곰부터 축구팀의 마스코트까지 많은 종류의 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진화의 시점에서 회색곰과 북극곰에게 흥미로운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곰의 생활과 진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의 발달과 함께 곰의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그렇지만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와 해빙 때문에 백곰이 자연계에서 사는 것이 어려워지기도 했어요. 그 결과 그들은 북쪽으로 이동하여 회색곰과 교배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태어난 흰곰과 회색곰의 결과물은 이름은 아직 없지만 유전자 풀이 변화해가는 새로운 진화의 단계를 맞이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이 곰은 2006년에 야생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 곰이 앞으로 100년 후에는 어떻게 변화할지 아직은 아무도 알 수 없겠죠? 도마뱀. 과거 학자들은 크로아티아의 인근 섬으로 몇 마리의 도마뱀을 데려왔습니다. 수십 년 후 학자들은 도마뱀의 소화기관이 변화하고 그 토지의 식물을 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30년대 미국에서 우연히 발생한 붉은 불개미 때문에 많은 수의 도마뱀이 그들의 먹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도마뱀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살아남은 종들은 개미를 몸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춤을 습득하였고 그 도마뱀의 자손은 보다 효과적으로 춤을 출 수 있도록 다리가 더 길어졌습니다. 또한 호주에서는 새끼가 태어날 때까지 체내에 알을 키우는 도마뱀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100년 뒤에는 마치 인간처럼 긴 다리로 춤을 추고 무엇이든 먹을 수 있는 도마뱀과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흥미로운 정보를 준비할 예정이니 다음에도 들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라도 환영인 거 아시죠? 그럼 다시 뵙기를 희망하며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